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맛집 투어만 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곳곳 시장과 상가의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 전기 요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이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영업자 폐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시라며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사유별로 보면 사업 후진이 48만 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금 체불도 심각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 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며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 줄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며 민생이 이리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세금 깎아주는 건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윤 정권의 대규모 통신 사찰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021년 말 대선 후보 당시 공수처가 본인과 김건희 여사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정권은 미친 사람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 대행은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이고 민생경제는 위기 상황이고 군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국가 안보는 구멍이 뚫렸다며 진일 굴종에게로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통신사찰을 하는 망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주가 대폭락으로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휴가처에서 웃는 모습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한가한 모습을 보였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 대표는 6일 혁신당에 대통령님만 안녕하세요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소개했습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여름휴가를 떠난 대통령이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정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웃는 사진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에 대해 주식시장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미국발 경제위기 신호가 나오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 악화로 수풀팔로의 비산이 걸렸으며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시장 해산물은 맛있으셨는지라며 위기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는 등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자 최고위급 참모들은 휴가를 취소하고 출근하는 등 비상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5일부터 예정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증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시장 상황과 관련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국이 꽉 막혔는데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답답합니다. 보수 언론은 국회 다수인 야당 타선합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구조적 한계를 논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남탓만 하니 황당합니다. 가령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윤석열 정권과 보수 언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 MBC 등이 야당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고 있으므로 야당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널리즘 환경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수 언론은 정권을 운영하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좀 더 중립적인 시각의 신문 노조를 참고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5일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실 행보를 보면 이 사진 교체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 외에 방통위 본연의 역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 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취임 당일 전광석화처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 사진 교체라는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한국일보는 야당도 비판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각했습니다.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과징금 처분,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망 사용료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개월간 식물 방통위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실도 정치권도 무책임에 극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앞서 야당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해 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치권은 국회 목 3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야당은 국정에 대해 절반 이하의 책임만 집니다. 결국 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책임입니다. 야당 탓만 하는 건 시효가 지났습니다. 야당 탓하기 싫었으면 지난 총선을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승부처에서 역대급 패배를 한 게 윤석열 정권과 지금의 여당입니다. 총선에 졌으면 태도를 바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합의가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다른 사설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거대 야당의 와역 탓만하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 끝없는 정쟁의 고리를 끊는 것 역시 대통령의 중요 책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야당과의 대치, 대결 정국을 어떻게 완화하고 하계에 나갈지에 대한 정치 구상을 마련해야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 등 정치 교착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세간의 분류법대로 하면 이른바 진보 언론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가르기에 능한 집권 세력이라도 이런 조언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까요? 휴가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러리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물은 김문수 경산호위원장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경기도지사 역임 이후 대권 도전 등에 실패하면서 상당 기간 극우 유튜버에 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야당 의원을 향해 종북이라고 한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도 부담스러워할 인물입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 김무성 의원 등이 2019년 보수통합토론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자를 연사로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김무성 의원을 향해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멋쩍은 얼굴로 오늘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인물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노동 전문가로 대접받으며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재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이사로 임명한 인물들의 면면을 봐도 마찬가지의 황당한 기분이 듭니다. 이 사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집회연단에 올라야 할 인물이 다수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 재단에 신인 인사들을 꽂아넣은 것도 황당합니다. 방송 관련 기구의 인사는 오히려 장악 논란을 의식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텐데 오히려 최전선에서 깃발을 휘두르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검찰은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를 대거 확인한 후 7개월이 지나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통상적 수사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89명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한 걸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며 저와 제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수사기관 출신 인사가 내용을 다 뻔히 알면서 일부러 과잉 반응한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겁니까?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혹은 단독 처리할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도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당선을 막으려 한 한동훈 대표 선출로 여당조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와중에 최근 정점식 정책위원장 임명 논란으로 보듯 여당에 대한 그립도 여전히 놓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일반 통행으로 정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